자,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제목부터 기억합니다. 가로 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로 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높이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죠. 가로 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고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먼저 자 가로 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봅니다. 가로 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죠. 우선 가로 구역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네, 자 가로 구역이 무엇일까요? 자 가로 구역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이것도 도로예요. 이것도 도로예요. 이것도 도로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로 구역이라고 합니다. 가로 구역.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 구역별로 건축물의 자 시작합니다. 원칙. 자 우리 건축구에서는 이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 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허가권자가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어요. 가로 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허가권자가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이 이제 강남구에 있는 일정한 가로구역이에요. 그러면 허가권자 강남구청장이 이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20층이다. 라고 지정 공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가로구역의 대지를 소유한 모든 토지 소유자들은 그 허가권자 지정 공고한 20층을 초과할 수 없도록 높이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할 수 있고 그 지정 공고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높이 제한하는 것을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 제한 방법이라 그래요.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적으로 자, 이 원칙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하고 그 지정 공고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높이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칙에 대해서 세 가지 특례 정립니다. 첫 번째,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했지만 20층으로 지정 공고했지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높이를 완화해서 적용해 줄 수 있어요. 완화 적용해 줄 수 있다고.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했지만 지정 공고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똑같은 가로구역인데 보십시오. 왼쪽은 20층, 오른쪽은 25층. 같은 가로구역인데 서로 다른 높이를 지정 공고해서 높이 제한을 다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상이한 높이입니다. 상이한 높이를 지정 공고해서 높이 제한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중요한데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이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하고 이 조례로 정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높이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구역별 건축의 높이는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도시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할 때 특별시 광역시로 조례로 최고 높이를 정하여서 그 조례로 정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높이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상 건축의 높이 제한 방법. 자,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높이 제한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용도지역, 국토교육부에서 용도지역의 종류는 모두 몇 개가 있죠? 21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 21개의 용도지역에서 여러분의 고객이 대지를 취득하고 건축을 할 때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 용도지역 두 개가 있어요. 전용주거지역과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 제한을 받게 돼요. 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자, 건축이 허용된 모든 건축물이에요. 건축이 허용된 모든 건축물이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 제한을 받게 돼요.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21개의 용도지역 가운데서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 제한을 적용받은 용도지역 두 개뿐이니까 그 두 개 자체가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 용도지역 두 개가 어떻게 되죠? 전용 주거지역, 전주, 일반 주거지역, 일주,
전주 일주, 전주 일주, 전주 일주 암기하셔야 되죠. 전용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서는 건축이 허용된 모든 건축물이 일조권 확보에서 건축제한을 받게 돼요. 그럼 나중에 손님이 일반 주거지에서 대지를 취득하면은 여러분이 설명을 드려야 되죠. 손님, 이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을 하면은, 일반 주거지에서 대지를 취득해서 건축을 하면은,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이 법에 의해서 건축이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이 일조권 확보에서 건축제한을 받게 됩니다. 고객이 물어보죠. 어떻게 제한돼요? 몰라요. 땅 사세요.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 어떻게 제한되냐면은, 자, 오른쪽이 북쪽입니다. 네, 북쪽이고요. 왼쪽이 남쪽이라고 가정합시다. 왼쪽이 남쪽이라고 가정하면은, 전용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서 이렇게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쪽 대지에, 남쪽 하늘에 태양이 있을까요? 이 태양이 이렇게 비추게, 이렇게 비추게 된다고. 태양이 이렇게 비추게 된다고. 이렇게 비추게 되죠. 네. 그러면은, 전용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물을 여기다 건축해버리면 건축물이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이 북쪽 대지의 일조권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용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할 때는 이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에 따라서 이쪽은 정남 방향의 대지죠. 이쪽은 정북 방향의 대지죠. 정북 방향의 대지가 기준입니다. 정북. 이 정북 방향의 대지기 경계선으로부터 네, 이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에 따라서 이 사이를 띄워서 건축하는 거죠. 띄워서. 만약에 전용주거지에 건축하는 이 건축물의 높이가 전용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하는 이 건축물의 높이가 9m 이하예요. 9m 이하이면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 건축물 이 사이를 얼마를 띄워야 되죠? 네, 1.5m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됩니다. 정북 방향의 대지 경계선부터 이 건물을 1.5m 이상을 띄워서 건축하면 이 건축물 위로 일조권이 이렇게 확보되는 거죠. 그리고 9m를 초과합니다. 전용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가 9m를 초과하면 그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니까 이 건축물 높이죠. 이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용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가 여러분 이 높이가 9m 초과 10m예요. 그럼 9m 초과니까 해당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즉 5m 이상을 정북 방향의 대지로부터 띄워서 건축해야 되는 거죠. 그런 원리예요. 네. 근데 자, 밑에 이제 도로에 대지가 접하고 있겠죠. 이렇게. 이 도로가 너비가 20m 이상 도로예요. 뭐 20m, 30m, 20m 이상이니까 50m 도로에 대지가 접하고 있다고. 이렇게 20m 이상 도로에 전용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의 대지가 20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고 이 지역에 무엇이 지정되면은 나와 있죠. 네. 전용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인데 자, 이 지역에서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이건 교재 체크하십시오. 양가로 2번에 보면 나와 있죠.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양가로 1번을 적용하지 않는다. 1번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원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또 뭐가 지정되어 있죠? 그렇죠. 경관지구가 지정되어 있거나 그리고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거나 지구 단위 구역, 경관지구,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거나 그 밑에 중점 경관관리구역, 중점 경관관리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그리고 특별 가로구역, 건축법상 특별 가로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그렇죠? 그리고 건축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그리고 네,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의 북쪽, 정북 방향의 대지죠.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대지가 전용주거지가 일반 주거지가 아닌 경우예요. 그러니까 전용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북쪽의 대지가 전용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여기에 해당하면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돼요. 앞으로 지구 단위 구역구가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이 지정된 지역에 너비 20m 이상인 대지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원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죠. 그리고 전용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의 정북 방향의 대지가
전용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는 용도지기 전용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이면은 그 용도지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이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 제한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 제한을 받게 되죠. 자, 그때 공동주택에 뭐가 있죠? 그렇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연, 다, 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이면 일조권 확보에서 건축 제한을 받습니다. 단 공동주택이어도 중심상업지역이거나 일반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일조권 확보 대상에서 제외돼요. 중심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일조권 확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러면 공동주택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 제한을 할 때, 자, 첫 번째요. 채광창의 방향에 따라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아요. 단, 이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 있죠. 단, 기숙사는 채광 방향에 의한 건축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숙사는 제외돼요. 공동주택은 채광 방향에 따라서 건축을 제한받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채광 방향에 의한 건축 제한을 받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 공동주택 단지, 아파트 단지예요. 여기 101동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101동, 여기에 102동입니다. 102동, 여기에 103동. 101동, 102동, 103동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이 101동 보십시오. 이 101동 아파트, 맨 앞에 있는 101동 아파트의 이 높이는 채광 방향에 따라서 건축을 제한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한받냐면은, 이 공동주택 각부의 높이, 이 101동 아파트의 높이를 라지 H라고 하자. 이 라지 H, 이 101동 아파트의 높이는, 자, 이 베란다 쪽에, 이 베란다 표시입니다. 채광을 위한 창이 있는 벽면, 채광창이 있는 벽면은 베란다 쪽 벽면이에요. 이 채광을 위한 창이 있는 베란다 쪽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에는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되죠. 이 거리. 베란다 쪽 벽면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 이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L이라면은 이 거리의 이 아파트 높이는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돼요. 네.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2배를. 2분의 1이 아니고 2배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만약에 이 채광을 위한 창이 있는 벽면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가 20m면은 그 20m의 2배니까 이 101동 아파트 높이는 40m 이하로 높이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적어볼까요? 이 아파트의 높이, 라지 H는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2배하고 같거나 2배 이하가 되게 되는 거죠. 2배. 무엇이 2배죠? 채광을 위한 창문 등 있는 벽면, 베란다 쪽 벽면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 L, 이 거리에 2배 이하가 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 있는 벽면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20m면은 이 아파트의 높이는 그 20m의 2배 이하, 40m 이하로 네, 건축 제한을, 높이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채광 방향에 의한 건축 제한이에요. 그래서 어렵지만 시험 치려면은 공동주택은 채광 방향에 의해서 건축을 제한받습니다. 단 그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는 제외되고요. 채광을 위한 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몇 배? 2배 이하가 되도록 높이 제한을 받죠. 그래서 채광 나오면은 기숙사 제외. 몇 배? 2배.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책자를 넘기면은 이제 나와 있을 텐데 양과를 4번에 봅니다. 적용 지외. 층수가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을 미칠 거죠. 외우셔야 됩니다. 층수가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지 않게 되고요. 네, 자, 3번 공동주택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지만 조금 전에 중심상업지역과 일반 사업지의 건축한 것은 네, 일조권 확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동거리에 의한 제한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필요하면 해드릴 수도 그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여러분 기지라에 너무 어려워하니까 출제 가능성이 낮으면 아예 해도 되죠. 어차피 뭐 100점 맞을 시험은 아니잖아. 그죠? 60점 맞으면 합격하니까.